네, 안녕하세요. 어, 플라톤 인문학 TV 강사 김성호입니다. 어, 오늘은 쿠팡의 문제. 이게 단순히 지금 우리 쿠팡의 문제가 조금 사회적으로 좀 비중이 낮게 다루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 흐름을 좀 잡아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이것 여기서 어디에 어떤 이 사회가 큰 변화를 겪을 수 있는 하나의 모멘텀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 얼마 전에 쿠팡 이제 상설 특검 얘기 좀 나오고 있어요. 이제 관봉권 문제인데, 이 관봉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제 퇴직금을 쿠팡이 이제 지급을 안 했다. 이제 어떤 소송 어떤 그 과정을 거쳐서 지금 이제 특검까지 이제 가는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졌는데, 사실은 여기서 이제 그 관봉권 문제에서 검찰이 증거를 인멸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상설 특검까지 갔어요. 그러면 이게 단순히 여러분 그것이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쿠팡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 개혁과의 문제, 검찰청 이제 폐지 문제로서 사실 이걸 딛고 검찰청 폐지까지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럼 처음부터 이건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퇴직금 미지급 문제를 가지고 퇴직금을 줬니 안 줬니 뭐 이거를 가지고 이 특검까지 갈 상황인가요? 지금은 특검에 정말로 그 남발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이거를 이제 나오는데, 그러면 이게 왜 단순히 검찰청관만 문제가 있는 거냐? 이거는요, 뒤에 어떤 미중 패권 경쟁이라고 하는 큰 그림 속에서 볼 때 이 본질이 드러난다고 보는 겁니다. 명분은 뭐 관봉권이고 퇴직금이고 하지만 이 뒤에는 이 거대한 서사가 있는 거예요. 최근에 한국과 미국이 체결한 3,500억 달러 규모의 전략 투자 및 관세 협상 그 MOU 팩트시트에 보면은 그건 단순히 그 경제 협상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이거를 바라볼 때 한 달이 매년 200억 달러씩 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3,500억 기업들은 1,500달러를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경제적인 것이 엄청나다, 이 돈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 돈보다도 그 밑에 있는 세부 내용이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기서 어떤 내용이 또 나와 있냐면, 디지털 산업과 빅테크 기업을 둘러싼 전략적 경쟁, 이거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돈만 뿐만 아니라 여기에 뭐 인권 문제도 지금 나왔단 말이에요. 신한염전 사건, 그 강제 노동 금지 얘기가 나왔고, 빅테크 경쟁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불평등을 해소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빅테크 신한 염전 사건은 나중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제가 오늘은 빅테크 이것만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이번 MOU에서 미국은 일부 품목 관세 인하와 한국의 대규모 투자를 막교환하는 형태로 협상을 했죠. 하지만 제일 가장 흥미로운 점은 뭐냐면, 디지털 플랫폼 규제가 협상 테이블 위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거는 언론에서 이 디테일까지 다 얘기는 못해요. 워낙 여기에 이 돈이 나가는 거에 민감하다 보니까 그 뒤에 돈 외에 어떤 상세한
뒤에 어떤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언론이 얘기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럼 무슨 얘기가 나왔었냐면 디지털 플랫폼 규제 이거를 풀으면서 중국의 어떤 알리 테무와 정당하게 여기서 한국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디지털 플랫폼 규제의 대상이 되는 게 뭐예요? 사실 이제 미국의 이런 규제 때문에 못 들어오는 기업이 이제 아마존이고, 그리고 여기서 미국 들어와 있는 기업이 이제 쿠팡이죠. 사실 이 쿠팡은 그 회사는 미국 회사지만 사실 모든 기반 산업 시설과 구조가 한국에 있다는 점에서 사실 한국 기업이라고 해도 무방한 산업이지요. 그런 거예요. 어? 그러니까 형식은 뭐 미국의 기업인데 사실상 생산 모든 과정들은 한국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가 생각을 이게 뭐야 쿠팡 야간 배송 문제, 어? 지금도 계속 얘기가 되고 있죠. 이거를 금지해야 된다. 또는 디지털 플랫폼의 문제로 나오면서 지금 쿠팡을 상설 특검으로 지금 나왔다. 그리고 얼마 전에 뭐 쿠팡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뭐 이런 것이 전부 다 지금 뭐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물론 개인정보 유출은 잘못된 거죠. 하지만 지금 이 모든 것의 바다 밑에서 전부 다 쿠팡으로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여러분, 쿠팡이 여기서 야간 배송이 금지되고 금지되고 어떤 특검을 통해서 쿠팡이 이미지가 상실되고 뭐 이러면서 가장 이익을 크게 볼 기업은 여러분 누가 있을까요? 알리와 테무죠.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미 한국 사회에서는 알리도 들어와 있고 테무도 들어와 있고 다른 어떤 그 중국의 유통 구조 플랫폼들이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미 들어와 있고, 근데 한국 지금 진출해 있는 미국의 회사라고 하는 것은 쿠팡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존은 규제에 막혀서 지금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이런 시스템, 한국의 어떤 그런 유통망 시스템이 이제 점점점 중국으로 어, 유리하게 형성되고 중국으로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미리 여기서 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뭐 빅테크 기업, 플랫폼 규제 뭐 이렇게 썼지만 사실 까놓고 보면 이거는 뭐예요? 지금 여기서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거는 쿠팡과 알리, 테무 이거 세 개밖에 없어요. 쿠팡은 국내 시장 중심이죠. 그 물류와 배송 경쟁력이 뛰어났어요. 이 당일 배송이라는 거지. 이재명 정권 시기 쿠팡 지금 이제 이재명 정권의 상설 특검, 야간 배송 금지 등 규제 정책으로 지금 어려움이 처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이러한 규제가 친중 정책 성향과 연결되어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해요. 반면에 테무와 익스프레스는 저가 전략으로 한국 시장을 공략을 했지만 개인정보 유출과 국외 이전 문제로 규제 대상이 되었다. 특히 테무는 한국 사용자 정보를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으로 이전하면서 개인정보 처리 미비로 과징금을 부담받았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태무 사는 사람, 태무에 가입한 개인정보들이 다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해외로 나갔다는 거예요. 어디? 중국, 싱가포르, 일본. 이거 뭐야? 개인정보를 파넘겼다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그냥 넘겨줬다는 거야, 중국에.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태무를 살거나 뭐를 살거나 개인정보하고 이렇게 하죠. 누가 다 들어가고 있다는 거야? 중국의 정보는. 이러면 이렇게 되면은 단순히 이게 뭐예요? 교통산업으로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죠. 개인정보 유출은 위조 여권 이런 것으로 어떤 그 위조 신분증 이런 것으로 들어와서 할 수가 있어요. 위조 통장 사용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사실 윤석열 정부 때는 규제를 했어요. 하지만 지금 이재명 정권에 들어서 오히려 지금 누구를 규제를 하고 있어요? 쿠팡을 규제를 하고 있죠. 사실 쿠팡은 뭐 개인정보 유출이 됐다고 하는데 사실 그 알리 테무에 비하면은 별로고 그게 세 발의 피죠. 이걸 가지고 상설 특검까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특검까지 행하면서 너무나 강압적으로 지금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리와 테무의 사례는 단순히 어떤 기업 문제를 넘어서 데이터 주권과 국가 전략의 문제로 확대된다는 거예요. 개인정보가 털려서 국가에 생각했을 때 이것이 나중에 부정선거나 어떤 대포통장이나 위조 통장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마약 거래를 해도 모른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테무 알리에 지금 가입이 돼가지고 거기서 통장 거래를 하잖아요. 중국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이걸 어떤 경로로 쓸 수가 있어요? 이 통장을 위조를 해갖고 그걸로 마약 거래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나도 모르게 내가 마약 구매자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경우 국가 안전과 소비자 신뢰, 정책의 자율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시민단체들이 해외 플랫폼의 개인정보 국외 이전은 국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좀 규제를 그동안 해왔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가죠. 이재명 정부가 중국에서 얘기했던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미국 관세 협상과 MOU를 통해서 전략산업과 디지털 산업에서 자국 기업 우위를 확보하는 것이 있는 거죠 또. 그러니까 미국은 뭐예요? 이 쿠팡에 대한 부당한 압력 또는 그 알리테모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사실 이 MOU를 체결하고 있고 테무는 뭐예요? 중국 정부의 영향력 확대를 사실 알리 테무를 통해서 중국 기업이 들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단순히 이 한국 내에서 쿠팡을 사느냐 알리 테무를 사느냐 이 문제는 미중 패권 경쟁의 하나로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단순히 그냥 쿠팡 상설 특검의 문제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미중 패권 경쟁에서 이 정부가 누구의 편을 들어가고 있는가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특검의 문제고 겉으로 보기에는 퇴직금의 문제지만 이러한 전략적 배경을 이해하게 되면은 계속해서 쿠팡을 치고 들어오는 이러한 불합리한
모습은 바로 이 정권이 어디로 가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까? 중국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거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결국은 우리의 어떤 그 개인 정보를 중국에게 다 넘겨주는 것과 같다는 거죠. 알리테무는 개인정보 규제를 우리 정부가 할 수가 없어요. 왜? 중국 법을 따르기 때문에. 중국 법이 뭐예요? 중국 기업은 중국 정부가 원하면 언제든지 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공개하게 돼 있어요. 근데 쿠팡은 아니에요. 쿠팡은 뭐예요? 아무리 정부가 요구를 해도 개인 기업들의 정보를 유출해서는 안 돼요. 그건 미국의 법 제도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 누구를 택해야 되는 거예요? 소비자가 누구를 택해, 어느 기업을 택해야, 어느 기업을 밀어줘야 우리 소비자가 안전할까?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단순히 쿠팡에 대한 어떤 특검과 뭐 야간 배송 금지 이런 문제들은 단순히 쿠팡을 향한 문제가 뿐만 아니라 미중 패권 경쟁에서 어느 쪽에 가느냐의 문제이며 결국은 소비자 주권의 문제고 한국 구조 유통망의 문제고 국가 안보의 문제로 봐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 정부는 중국 세력의 개인정보를 유출시키는 그쪽으로 가지 않는 것이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